자금 조달 초비상, 카드사가 위험하다. 일단 여러분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여전체 만기 도래 현황입니다. 여전체라는 게 여신 전문기관의 사채를 말하거든요. 카드채라든가 활부금융채라든가 리스채를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여신 전문기관은 여신 전문이니까 그죠? 예, 수신은 받을 수가 없어요. 예금이나 적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뭐 카드사나 활부금융사나 리스사, 캐피탈 같은 데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들은요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금 조달된 자금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영업을 하는 거예요. 대출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이익을 챙겨서 기업을 살려가는 것. 이게 여신 전문 기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채권을 발행한다고 했잖아요. 채권은 각각 만기가 있거든요. 뭐 3년물 채권이든 5년물 채권이든 3년물, 5년물, 10년물 하는 만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카드사나 활부금융사나 리스사에게는 굉장히 충격이 된다는 뜻이에요. 올해까지 전체 만기 금액이 무려 57조 6,649억 원입니다. 엄청나게 많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게 저금리 시기에 채권을 발행한 거예요. 예를 들어 2022년 4월 이전에 채권 발행을 했다면요. 그때 금리는요. 1.421%에서 3.004%였습니다. 그 금액이 32조 2,925억 원입니다. 무려 퍼센테이지로 보면 말입니다. 올해 만기 금액 중에 와 이게 엄청납니다. 거의 56%에 달합니다. 56%. 32조 2,925억 원. 자, 이게 만기가 되면 이제 돈을 돌려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채권을 발행을 해서 이게 채권 연장을 시켜야 되거든요. 문제는 채권 연장하는 채권 금리가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전체 3년 만기 금리는요. 3.878%에서 6.6.642%입니다. 다시 말해서 2022년 4월 이전에 채권의 금리가 2배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2배 이상. 1.421%에서 3.004%에서요. 3.878%에서 6.642%가 됐으니까 2개가 된 거죠. 2배가. 자, 이렇게 2배가 되면 여러분 예를 들어 리스채 지금 저금리 시기에 빌린 금액만 3조 1260억 원입니다. 이거 발행이 제대로 될까요? 아니 금리만 주면 발행은 제대로 되겠죠. 그렇지만 금리 부담은 또 어쩌겠습니까? 카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3조 1천억 원이나 됩니다. 저금리로 발행한 게 이거 대환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활부금융사는 더 많습니다. 16조 665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이게 말입니다. 과거에는 1%에서 3% 금리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지금은 3%에서 거의 7%의 금리로 발행을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부담은요. 부담은 어마무시해질 겁니다. 지금 말입니다. 현재 이대로라면요. 그 부담감이 오히려 말입니다. 당기순이익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그런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2022년 당기순이익이 6조 129억 원이었습니다. 2023년 5조 2849억 원이었어요. 1년 사이에 12.1% 7280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연간 누적 이자 비용을 보면 이게 당기순이익을 확실히 넘어간다는 사실이에요. 2021년에 연간 누자 이자 비용이 4조 7,071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는요. 9조가 될 가능성 굉장히 9조가 됐습니다. 9조 9,145억 원. 사실상 당기순이익에 5조 2,849억 원이니까 엄청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9조가 됐으니까 9조가 만약에 이게 이익으로 났으면 이자 비용이 안 들어갔으면 카드사나 할부금융사나 리스사나 훨씬 더 좋았겠죠. 그런데 이자 비용이 이렇게까지 늘어난다는 것은 경영상에도 굉장히 좋지 않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자 폭탄이 누적이 돼서 폭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카드사든 할부금융사든 리스사든 말입니다. 그럼 뭐가 남았느냐? 이제 부동산 PF 대출이 남았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25조 8천억 원의 부동산 PF 대출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2023년 12월 말 기준이거든요. 이게 말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가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율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현재 여신전문기관은 4.44%에서 4.65%로 늘어났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말입니다. 3분기 2023년 3분기 대비해서 2023년 4분기가 4.65%가 됐다는 건 결국 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연체가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이거 괜찮을까요? 카드채에 대한 발행의 이자 비용도 무서운데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율까지 같이 겹치면 카드사나 할부금융사나 리스사, 캐피탈사들이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지 않다예요. 이 충격은요. 지금 당장 빵 하고 터지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점점 말입니다. 점점 옥죄어 올 겁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만약에 2022년에 있었던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같은 채권 위기가 온다고 쳐요. 그때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카드사들이 이거 감당하기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그나마 조금 좋아져서 분양도 좋아지고 착공도 많이 들어가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리가 고금리에서 안 내려와요.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내려오니까 아마 저는 카드사든 할부금융사든 리스사든 굉장히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는 언제든 제2금융권의 위기는 온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부는요 지금 부동산 PF 대출 걱정 없다. 역사적 고점 대비해 보면 여신 전문기관도 얼마 안 된다. 2013년에 17.70%까지 기록한 적도 있는데 지금 4.65%를 왜 걱정하냐 이렇게들 이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2022년 레고랜드 사태가 터질 때 채권 시장이 그야말로 대위기를 맞았었잖아요. 그것과 저는 지금이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금융권이 2022년에 13.62%까지 가면서 금융권의 위기를 자초했다. 그래서 저축은행의 사태가 터졌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었다면 지금은 2.70%니까 걱정할 게 없다. 정부는 그렇게 둘러댑니다. 저는 둘러댄다고 보거든요. 절대 여러분 이거 누가 어떤 말을 하는 걸 믿지 마십시오. 내가 경제를 알아서 내가 스스로 믿어야지 누가 어떻게 한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우리가 휘둘리면요. 결국은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투자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지
절대로 남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어떤 말을 하든 내가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자산을 지켜내고 앞으로도 더 단단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더 강한 나의 자산 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카드사 특히 이금융권에 대한 어떤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로 조심해야 돼요. 이게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의 강도가 저는 커진다고 보는 겁니다. 위기의 강도가. 그렇게 커질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시장을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시장의 변화에 아주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환진 TV를 본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의 경제적 지식의 자유가 어느 정도 갖춰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느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는 버텨낼 수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발 위기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 내 스스로 만들기를 꼭 당부드립니다.